네, 안녕하십니까? 세무, 실무 7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프린트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오늘의 목표는 국세 기본법의 이해,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 이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국세 기본법의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세 기본법의 이해 중에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 나눠준 거를 보면 서류에 송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금을 이런 걸 낼 때 어떤 국가에서 여러분들 이 집으로 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서류가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류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송달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뭘로요? 문서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문서로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가가 국민한테 이렇게 문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문서를 보내주는 걸 뭐라고 한다? 송달이라고 한다. 송달. 알겠죠? 송달. 자, 그렇다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서류, 문서를 보내줄 때는 어느 곳에다가 보내주느냐, 아무 곳에나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송달하는 문서를 보낼 때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서류는 명의인에게 첫 번째 주소, 두 번째 거소, 세 번째 영업소, 네 번째 사무소. 장소 네 가지입니다. 송달 장소 네 가지.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네 쪽에다 한 군데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송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하는 것처럼 보내는 겁니다. 서류를 전달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중에서 우리는 잘 알겠는데 거소를 잘 모르겠죠. 거소는 밑에 있는 것처럼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 예를 든다면 뭐 대학생들 하숙집, 그죠? 혹은 기숙사, 그죠? 이런 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죠. 그런 것들이 거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다가 국가에서는 서류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장소 네 가지, 송달 장소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자, 송달 장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송달 방법입니다.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전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1, 2, 3, 4.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이 있어요. 교부 송달은 뭐냐면 공무원이 받을 사람 명의인한테 서류를 어떻게 하느냐? 교부하는 거예요. 교부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겁니다. 그게 교부 송달입니다. 다시요. 공무원이 명의인 받을 사람한테 서류를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거. 이것이 뭐다? 교부 송달이다. 두 번째, 우편 송달은 뭐냐? 우편 송달 알죠? 우편을 통해서 오는 거. 자, 우체국을 통해서 송달하는 거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자 송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요새 가장 많이 이걸 사용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죠.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자송달이다. 공시송달은 뭘까요?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나 전자송달 어떻게 해도 이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공시송달이에요. 예를 든다면 신문 혹은 잡지, 그죠?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하죠? 광고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공시송달입니다. 송달의 방법은 네 가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네 가지 종류 알아두고요. 각각의 내용 지금 한 거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교부송달은 직접 공무원이 그죠? 받을 사람한테 집에 찾아가서 전해주는 거고, 우편송달은 뭐 우편을 통해서, 전자송달은 이메일을 통해서, 공시송달은 신문이나 잡지, 광고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용어입니다. 국세기본법 용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랑 꼭 알아둬야 될 부분만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 납세 의무자가 있네요. 배운 적 있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그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납세자. 이거 알아두세요. 납세자랑 납세 의무자랑 똑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읽어볼게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징수라고 하는 것은 걷는 거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세금을 걷어서 납부해야 돼요. 의무를 지는 자. 다른 말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많이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죠? 예를 든다면 학교로 말하면 행정실이 되겠어요. 행정실에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한테 월급을 주겠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세금을 거두겠죠. 그러면 세금을 거둔 행정실에서는 세무서에 납부하겠죠. 이렇게 행정실은 선생님들로부터 월급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를 지죠. 이렇게 행정실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회사는 어디가 될까요? 회사는 경리과가 되겠죠. 그죠? 경리과가 납세자가 될 겁니다. 두 가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국세기본법 용어 또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하는 것보다는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전자신고. 요새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나 이런 세금을 신고할 때, 전에는 직접 세무서에 가거나 서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만 요새는요,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컴퓨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신고. 이게 대단히 보편화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납세자의 권리 보호입니다. 납세자는 누구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이죠. 근데 여러분,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세죠? 국가가 더 훨씬 힘이 세죠. 국민은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되겠죠. 납세자. 국민은 납세자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납세자 권리 헌장이 우리나라엔 있어요. 읽어볼게요. 조세의 부가징수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고 과세 또는 세무조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헌장이다. 그러니까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헌장. 그게 뭐다? 납세자 권리 헌장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오, 내용이 많네요. 납세자, 읽어볼게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세 공무원은 그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7가지 정도의 납세자 권리 헌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보면 귀하는 국세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부분을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두 번째가 있는데요.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과세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세금을 내라고 하기 전에 과세전. 세금을 내라고 하기 전에 적부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냐면 맞는지 틀리는지 심사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세무관서가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납세자로 하여금 그 과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올해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우리 집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억이다. 공시지가입니다. 그럼 이 공시지가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어떻게 먼저 우리 집에다가 이걸 알려줘요. 알리고 나서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면 그 다음에 재산세를 어떻게 돼요? 재산세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집의 공시지가가 정확한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알려주는 거죠. 그죠? 집주인한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내기 전에 맞는지 틀리는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해당하는 거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조세 세 번째로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불복제도가 있어요. 불복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런 거예요. 명령 혹은 법률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 불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법률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에 대해서 막 고지서가 날라고 세금 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난 따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한 조세 불복 제도가 있어요. 여기 그림이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납세자가 이해가 안 되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또 세무서 서장에 대해 그다음에 이걸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한테 또 90일 이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세 불복 제도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의 신청 알아두세요. 두 번째 심사 청구가 있구나. 세 번째 심판 청구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행정 소송이 있구나. 뭐 요 정도로만 알면 되겠어요. 거기 프린트에 거기 보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그래도 뭐 거의 조금 보면 뭐 1번, 그죠? 2번, 3번, 그죠? 요게 심사청구, 심사청구 똑같이 2개가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1, 2, 3 그리고 요거 4. 요 정도. 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굴복할 수 없다. 나는 법으로 소송하겠다. 이런 거에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심사청구는 이게 똑같은 말이 있으니까 우린 4가지 정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수업할 거는 다 끝났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8차 시에는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 동영상을 듣는 게 아니라 EBS 클래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 13문제 정도를 출제했거든요. 뭐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OX 문제도 있는데 그걸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9차 시부터는 세무실무 1, 세무실무 1 교재 있죠? 그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EBS 클래스로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